11월의 늦가을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반세기 동안 종로 바닥에서 기타줄을 튕겨온 낙원상 가뒷골목 덕수 악기사에도 쓸쓸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종로 낙원상가 뒷골목은 물기를 머금은 채 어둑했습니다. 낡은 건물 사이로 흐르는 좁은 길 끝에 덕수 악기사라는 간판이 빗물에 젖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반세기를 그 자리에 서 있던 간판이었습니다. 가게 안은 더 어두웠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며 불안정한 빛을 쏟아냈습니다. 작업대 위에는 반쯤 완성된 기타 한 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메이플 원목으로 깎은 넥은 아직 거칠었고 사포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78배 나이였습니다. 허리는 굽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평생 기타를 만들어 온 장인이었습니다. 손끝으로 나무의 결을 읽고 귀로 울림을 가늠하며 한치의 오차도 허락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덕수는 조심스럽게 조각돌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파킨슨 초기 증세였습니다. 의사는 당분간 세밀한 작업을 피하라고 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타를 만들지 않는 자신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칼끝이 나무에 닿았습니다. 떨림이 심해졌습니다. 조각도가 비껴나가며 넥 표면에 깊은 홈을 파냈습니다. 잘못된 곳이었습니다. 덕수는 손을 거두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다시 시도했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젠장. 그는 조각돌을 내려놓고 양손을 펼쳐 바라봤습니다. 손가락들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멈출 줄 몰랐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손이었습니다. 수천 대의 기타를 빚어낸 손이었습니다. 이제는 제 주인 말도 듣지 않는 손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덕수는 작업대를 쳤습니다. 조각 도와줄 자 연필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쇳소리가 가게 안을 울렸습니다. 이놈의 손모가지 잘라버리든가 해야지. 그는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가게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빗소리만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덕수는 쓰러진 도구들을 바라보며 주저앉았습니다. 작업 의자가 삐걱거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여보, 순자였습니다. 덕수의 아내였습니다. 75이었지만 여전히 부지런했습니다. 손에는 보온 도시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흩어진 도구들을 보았습니다.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덕수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뭘 봐? 덕수가 소리쳤습니다. 순자가 놀라 그를 바라봤습니다. 한숨 쉬지 마. 내가 짐인 거 나도 알아. 여보, 그게 무슨. 다 늙은이가 밥은 먹어 뭐해. 짐만 되지. 덕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순자를 밀어냈습니다. 순자가 비틀거렸습니다. 도시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뚜껑이 열리며 밥과 반찬이 쏟아졌습니다. 여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덕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낡은 점퍼를 걸치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비가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덕수는 우산도 없이 골목을 걸었습니다. 빗물이 머리를 적셨습니다. 어깨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낙원상가 뒷골목은 옛것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철물점, 이발소, 전파사 모두 낡았습니다. 모두 시간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덕수도 그랬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늙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달랐습니다. 25에 기타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기술이었습니다. 손재주가 좋았습니다. 귀가 밝았습니다. 첫 기타를 완성했을 때의 감동을 지금도 기억했습니다. 줄을 튕기자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자신이 만든 소리였습니다. 이후 50년이 흘렀습니다. 기타는 대량 생산 시대를 맞았습니다. 공장에서 찍어낸 악기들이 시장을 메웠습니다. 수제 기타를 찾는 손님은 줄었습니다. 그래도 덕수는 버텼습니다. 손님이 없어도 기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덕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골목 끝에 선 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렸습니다.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을 장인으로 살았습니다. 장인이 아닌 자신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배신했습니다. 손이 배신했습니다. 이제 그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쓸모없는 늙은이, 가족의 짐, 세상의 잉여. 그렇게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덕수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오래 섰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골목 저편에서 누군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든 젊은 남자였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덕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덕수는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습니다. 그는 방향도 모른 채 걸었습니다. 탑골공원 쪽으로 발이 향했습니다. 공원 입구에는 무료 급식소가 있었습니다.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노인들이었습니다. 허리 굽은 이들, 지팡이 짚은 이들, 빈 도시락통을 든 이들. 덕수는 그들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미래가 보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급식소를 지나쳤습니다. 공원 반대편으로 걸었습니다. 재개발 구역이었습니다. 빈 건물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창문은 합판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벽에는 철거 예정이라는 붉은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빗소리만 건물과 건물 사이를 채웠습니다. 덕수는 멈춰 섰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젖은 옷이 무겁게 달라붙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모퉁이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다른 건물들과 달리 그곳만 환했습니다. 덕수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낡은 건물 1층이었습니다. 쇼윈도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기억사진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는 오래되었지만 선명했습니다. 쇼윈도 안에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흑백 사진들이었습니다. 웃고 있는 아이들, 교복 입은 학생들, 젊은 청년들,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얼굴들이었습니다. 덕수는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손이 떨리지 않던 시절,
무엇이든 만들 수 있던 시절, 장인으로서 자부심이 있던 시절,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문틀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남자였습니다. 나이를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젊어 보이기도 했고 늙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회색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어오시지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덕수는 망설였습니다. 평소엔 보지 못한 가게인데 찾는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남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덕수는 그 미소가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문지방을 넘었습니다. 가게 안은 따뜻했습니다. 오래된 나무 향이 났습니다. 벽에는 더 많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모두 흑백이었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카운터 뒤로 돌아갔습니다. 오래된 카메라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각형 대형 카메라였습니다. 삼각대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오셨군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덕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뭘 아시오? 표정을 보면 압니다. 그 짐 잠시 내려놓고 가장 가볍던 시절로 가시겠습니까? 덕수는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단 말이요? 사진은 시간을 담습니다. 그때의 얼굴, 그때의 표정, 그때의 마음, 모두 담습니다. 남자가 카메라를 쓰다듬었습니다. 특별한 사진은 더 많은 걸 담을 수 있습니다. 시간도 담을 수 있습니다. 덕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허황된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귀가 솔깃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느 시절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남자가 물었습니다. 덕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25.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첫 기타를 완성했던 때, 손이 멀쩡했던 때, 뭐든 할 수 있다고 믿었던 때,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대가를 치르셔야 합니다. 돈이요? 그것도 좋습니다만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남자가 덕수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시간입니다. 당신의 남은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원하는 시절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덕수는 움찔했습니다. 남은 시간, 남은 수명, 그게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삶이라면 의미가 없었습니다.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 남은 수명을 다 가져가도 좋소. 덕수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이 덜덜 떨리는 손만 아니라면 뭐든 하겠소. 남자가 웃었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계약 성립입니다. 그는 카메라 뒤로 돌아갔습니다. 검은 천을 뒤집어 썼습니다. 렌즈를 들여다봤습니다. 의자에 앉으십시오. 덕수는 카메라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나무 의자였습니다. 낡았지만 단단했습니다. 편안히 계십시오. 돌아가고 싶은 그때를 떠올리십시오. 남자의 목소리가 천 밑에서 들렸습니다. 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25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작업대 앞에 선 젊은 장인, 떨리지 않는 손, 밝은 미래. 찰칵 셔터 소리가 울렸습니다. 순간 강렬한 섬광이 터졌습니다. 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코를 찔렀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허리가 펴졌습니다. 손에서 떨림이 사라졌습니다. 덕수는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주름이 없었습니다. 피부가 팽팽했습니다. 손가락이 곧았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연기가 거쳤습니다. 남자가 카메라 뒤에서 나왔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거울을 보시겠습니까? 덕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게 구석에 전신 거울이 있었습니다. 그는 거울 앞으로 갔습니다. 거울 속에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25이었습니다. 곧은 허리, 탄탄한 어깨, 선명한 눈빛, 자신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이었습니다. 덕수는 거울을 만졌습니다. 얼굴을 만졌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남자가 뒤에서 물었습니다. 덕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시간은 빌려드린 것입니다. 언젠가 돌려받을 것입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덕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가게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덕수는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는 그쳤습니다. 하늘이 개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떨리지 않는 손,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손,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기억사진과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철거 예정 건물만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덕수는 낙원상가로 돌아갔습니다. 가게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니, 오래된 시작으로의 회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빌린 시간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그 대가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무겁다는 것을. 덕수는 종로 3가역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거울이 있었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젊은 남자가 거울 속에 있었습니다. 28쯤 되어 보였습니다. 검은 머리칼이 풍성했습니다. 이마에 주름이 없었습니다. 턱선이 또렷했습니다. 목에 핏줄이 불끈 솟아 있었습니다.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펼쳤습니다. 손가락이 자유로웠습니다. 하하!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옆에 있던 남자가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덕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을 뛰쳐나갔습니다. 거리가 환했습니다. 비는 완전히 그쳤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네온 사인들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퇴근길이었습니다. 덕수는 걸었습니다. 아니, 뛰었습니다. 허리가 아프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지 않았습니다. 숨이 차지 않았습니다. 몸이 가벼웠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광장시장이 보였습니다. 그는 시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육회집 앞에 섰습니다. 빨간 고기가 접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계란 노른자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하나 주세요. 주문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접시를 내밀었습니다. 덕수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고기를 집었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씹었습니다. 이가 성했습니다. 잇몸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고기가 부드럽게 씹혔습니다. 달콤했습니다. 고소했습니다. 이게 사는 거지. 그가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덕수도 웃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청계천으로 향했습니다. 다리를 건넜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산책로가 이어졌습니다. 덕수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뛰었습니다. 점점 빨라졌습니다.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쿵쿵쿵. 힘찬 소리였습니다. 몇십 년 만에 뛰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지 않았습니다. 계속 뛸 수 있었습니다. 어디까지든 뛸 수 있었습니다. 이게 사는 거지. 또 소리쳤습니다. 지나가던 조깅하는 사람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뛰었습니다. 한참을 뛰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숨을 골랐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상쾌했습니다.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았습니다.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게, 덕수 악기사, 작업대, 기타, 이제 만들 수 있었습니다. 떨리지 않는 손으로 완벽한 기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는 낙원상가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골목이었습니다. 익숙한 간판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청년의 눈으로 보는 세상은 더 선명했습니다. 가게 앞에 도착했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를 들여다봤습니다. 순자가 있었습니다. 가게 안 작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이 굽었습니다. 머리가 휘었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작업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빈 작업대였습니다. 덕수가 없는 작업대였습니다. 바닥에는 아직 흩어진 도구들이 그대로였습니다. 순자의 표정이 보였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눈가에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덕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보, 나요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의 자신은 28 청년이었습니다. 순자는 75 노인이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으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당신 남편이요. 그렇게 말한다면 순자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놀랄까요? 웃을까요? 아니면 미쳤다고 생각할까요? 덕수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유리 하나가 두 사람을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얇은 유리였습니다. 하지만 넘을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50년의 세월이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문 쪽을 봤습니다. 덕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낯선 청년이 자기 가게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얼른 손을 내렸습니다. 뒤로 물러섰습니다. 순자가 일어났습니다. 문 쪽으로 왔습니다. 덕수는 돌아섰습니다. 걸어갔습니다. 빨리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요. 순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젊은 몸이었지만 고통은 똑같았습니다. 아니, 더 선명했습니다. 덕수는 길거리를 헤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몸은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돌처럼 무거웠습니다. 청춘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살아온 삶은 되찾을 수 없었습니다. 함께한 사람도 되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손을 바라봤습니다. 젊고 튼튼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가게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도 갈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청년의 몸에 노인의 영혼이 갇혀 있었습니다. 세상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이게 뭐지?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청춘을 바랐습니다. 청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저주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공원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로등만 외롭게 빛났습니다. 덕수는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젊은 몸뚱이를 얻었지만 잃어버린 건 더 많았습니다. 정체성, 관계, 삶의 자리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없었습니다. 구름이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주머니에서 무언가 느껴졌습니다. 손을 넣었습니다. 명함 한 장이 나왔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몰랐습니다. 기억사진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뒷면에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빌린 시간에는 이자가 붙습니다. 덕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엔 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을 빌렸습니까? 무엇을 잃게 됩니까? 그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감은 있었습니다. 좋지 않은 예감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낙원상가에 불이 켜졌습니다. 덕수는 골목 모퉁이에 서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나왔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무거워 보였습니다. 한 손으로는 커다란 보따리를 들었습니다. 덕수의 낡은 외투와 작업복이 보였습니다. 빨래할 것들이었습니다. 순자의 어깨가 기울었습니다. 허리가 더 굽었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발 한 발이 힘겨워 보였습니다. 덕수는 따라갔습니다. 멀찍이 떨어져 들키지 않게요. 순자는 이화동으로 향했습니다. 달동네였습니다. 오래된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이 미로처럼 이어졌습니다.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가파른 계단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멈춰 섰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손목을 주물렀습니다. 덕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계단을 매일 오르내렸습니다. 젊었을 때는 문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서 힘들어졌습니다. 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자가 다시 짐을 들었습니다.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계단, 두 계단. 천천히 올랐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덕수도 뒤따라 올랐습니다. 소리 없이요. 조심스럽게요. 순자가 중간쯤에서 멈췄습니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보따리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장바구니 손잡이가 손목에 파고들었습니다. 휴!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을 올렸습니다. 휘청! 발을 헛디뎠습니다. 몸이 뒤로 기울었습니다. 장바구니가 흔들렸습니다. 덕수가 뛰었습니다.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계단을 단숨에 올랐습니다. 순자를 붙잡았습니다. 조심하셔야죠. 팔로 순자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몸을 지탱했습니다. 장바구니를 받아냈습니다. 순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덕수를 봤습니다. 낯선 청년이었습니다. 탄탄한 팔뚝이었습니다. 젊은 얼굴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순자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덕수의 팔에서 벗어났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덕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냥 지나가다가요. 넘어지실 것 같아서요. 고맙습니다만. 순자는 여전히 경계했습니다. 뒤로 물러섰습니다. 장바구니를 도로 가져가려 했습니다. 제가 들어드릴게요. 어디까지 가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무거워 보이는데요. 됐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장바구니를 빼앗듯 가져갔습니다. 보따리도 들었습니다. 덕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덕수는 서 있었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내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순자가 계단을 올랐습니다. 빨리 올랐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낯선 청년이 무서웠습니다. 덕수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순자가 꼭대기에 다다랐습니다. 멈춰섰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덕수가 아직 서 있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영감도 젊었을 땐 천하장사였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밥도 굶고 어디 가서 쓰러진 건 아닌지. 순자가 손등으로 눈을 훔쳤습니다. 돌아서서 골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젊은 몸은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탄탄한 팔뚝도, 곧은 허리도, 힘센 다리도 순자에게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순자가 원하는 건 젊은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강한 팔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건 남편이었습니다. 자기 남편이었습니다. 늙고 병들었어도, 손이 떨려도, 화를 내도 50년을 함께한 그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덕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렀습니다. 청춘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건 더 컸습니다. 아내를 잃었습니다. 삶의 자리를 잃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잃었습니다. 바보 같은 놈.
자신을 욕했습니다. 주먹으로 계단을 쳤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아픔보다 작았습니다. 계단 위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집이었습니다. 덕수와 순자의 집이었습니다. 방불이 켜졌습니다. 순자가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덕수는 일어났습니다. 계단을 올랐습니다. 집 앞까지 갔습니다. 문틈으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순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식탁 앞이었습니다. 밥그릇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반찬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맞은편 빈자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덕수의 자리였습니다. 밥그릇이 하나 더 놓여 있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영감. 순자가 불렀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어디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밥그릇에 떨어졌습니다. 밥 먹어야지. 약도 먹어야지. 순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빈자리에 말을 걸었습니다. 화내서 미안해요. 한숨 쉬어서 미안해요. 돌아와요, 응? 덕수는 문을 두드리고 싶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나 여기 있소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순자는 낯선 청년을 볼 것입니다. 남편이 아닌 타인을 볼 것입니다. 더 무서워할 것입니다. 더 외로워할 것입니다. 덕수는 물러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볼 수 없었습니다. 밤거리에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젊은 몸이었지만 추웠습니다. 뼛속까지 추웠습니다. 그는 걸었습니다. 어디론가 걸었습니다. 청춘이 뭡니까? 힘이 뭡니까? 젊음이 뭡니까? 함께할 사람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덕수는 후회했습니다. 깊이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대가를 치렀습니다. 시간을 빌렸습니다. 이자가 붙는다고 했습니다. 무슨 이자일까요? 얼마나 많을까요?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깊이 두려웠습니다.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기억사진관이었습니다. 주소는 없었습니다. 전화번호도 없었습니다. 돌려줘야 해. 덕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청춘 돌려줘야 해. 하지만 어떻게요? 어디로 가야 하나요? 명함을 쥐었습니다. 구겼습니다. 바닥에 던졌습니다. 바람이 명함을 날렸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덕수는 서 있었습니다. 혼자 서 있었습니다. 젊은 몸에 갇힌 늙은 영혼.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존재였습니다. 덕수는 뛰었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개발 구역으로 달렸습니다. 기억사진관이 있던 곳으로 달렸습니다. 골목이 나타났습니다. 빈 건물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곳만 환했습니다. 사진관이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덕수는 뛰어들어갔습니다. 사진사가 있었습니다. 카운터 뒤에 서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빨리 돌아오셨군요. 되돌려줘. 덕수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딴 젊음 필요 없어. 사진사가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원하셨잖습니까? 떨리지 않는 손을. 필요 없다고. 덕수는 카운터를 쳤습니다. 주먹이 아팠습니다. 내 마누라 눈물 닦아주러 가야 돼. 떨리는 손이라도 그게 내 손이야. 사진사는 웃었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깨달으셨군요. 제발. 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돌려줘. 내 늙은 몸뚱이 돌려줘. 그게 진짜 내 거야. 사진사가 카메라 앞으로 갔습니다. 검은 천을 뒤집어 썼습니다. 앉으십시오. 덕수는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같은 의자였습니다. 낡은 나무 의자였습니다. 돌아가고 싶은 시절을 떠올리십시오. 사진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떠올렸습니다. 78배 자신을. 굽은 허리, 주름진 얼굴, 떨리는 손, 하지만 순자가 있는 삶, 함께한 50년. 그것이 진짜였습니다. 찰칵. 셔터 소리가 울렸습니다. 섬광이 터졌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몸이 무거워졌습니다. 허리가 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익숙한 감각이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연기가 거쳤습니다. 덕수는 손을 봤습니다. 주름이 있었습니다. 떨렸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눈물도 났습니다. 고맙소. 사진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값은 치르셨습니다. 깨달음으로 덕수는 일어났습니다. 몸이 아팠습니다.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게 자신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사진관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희미해졌습니다. 간판이 흐려졌습니다. 곧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덕수는 걸었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화동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가파른 계단이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계단, 두 계단. 천천히 올랐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올랐습니다. 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집이 보였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마당에 순자가 있었습니다.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대문을 보다가 골목을 보다가 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순자의 뒤에 섰습니다. 임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왔어. 순자가 돌아섰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영감. 소리쳤습니다. 달려왔습니다. 덕수를 쳤습니다. 가슴을 쳤습니다. 어깨를 쳤습니다. 어딜 갔다 이제 와. 얼마나 걱정했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먹이 약했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덕수가 말했습니다. 화내서 미안해. 임자한테 소리 질러서 미안해. 순자는 울었습니다. 계속 울었습니다. 덕수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덕수는 손을 들었습니다. 떨렸습니다. 여전히 떨렸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순자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이제 안 가. 덕수가 속삭였습니다. 어디도 안 가. 임자 곁에 있을 거야. 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덕수는 손을 올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투박한 손길이었습니다. 거친 손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습니다. 순자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꽉 잡았습니다. 손이 떨려도 괜찮아. 순자가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 영감 손이잖아. 50년 나랑 함께한 손이잖아. 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지 않았습니다.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았습니다. 식탁이 있었습니다. 찌개가 끓고 있었습니다. 밥그릇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반찬들이 있었습니다. 순자가 밥을 퍼줬습니다. 덕수의 그릇에 수북이 담았습니다. 찌개도 떠줬습니다. 많이 먹어. 하루 종일 굶었잖아. 덕수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밥을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습니다. 순자도 먹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마루를 비췄습니다. 두 노인의 뒷모습을 비췄습니다. 굽은 등이었습니다. 희끗한 머리였습니다. 느린 손놀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웠습니다. 함께였기 때문입니다. 덕수는 깨달았습니다. 청춘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몸은 늙고 손은 떨립니다. 하지만 지금이 있습니다. 이 순간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되돌릴 수 없기에 지금 이 순간이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었습니다. 가끔 침묵했습니다. 덕수의 손은 떨렸습니다. 여전히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떨림이 추하지 않았습니다. 50년을 살아온 증거였습니다. 함께 늙어간 증표였습니다. 아름다운 떨림이었습니다. 순자가 덕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폭에 잡았습니다. 떨림이 조금 잔잔해졌습니다. 내일은 뭐 하고 싶어? 순자가 물었습니다. 덕수는 생각했습니다. 기타는 더 이상 만들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손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임자랑 산책이나 하자. 청계천이나 걷고. 순자가 웃었습니다. 좋아. 천천히 걷자. 천천히. 덕수도 웃었습니다. 달이 높이 떠올랐습니다. 이화동 달동네를 비췄습니다. 작은 집들을 비췄습니다. 그중 한 집, 마루에 앉은 두 노인을 비췄습니다. 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함께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용기가 필요한 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함께 응원하고 함께 힘이 되어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여러분처럼 용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도 이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어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